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에서 소개할 문장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많이 읽혔던 작품이어서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소개하기가 좀 편하기도 한데요. 오늘도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장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 메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 마침내 도달하는 자기 인식의 문장입니다. 기억이 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뒷문장을 같이 가져와 볼게요. 혹시 화면을 보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잠깐 위에 CC라고 써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낭독하는 뒷문장까지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 메르소가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문장,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어떠신가요? 아시다시피 이것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죽음 직전에 도달한 문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방인을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 이방인을 소설을 좋아하기도 훨씬 전인 아마 20대 초반에 교양서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저 어리둥절한 채로 이건 뭐지? 뭘 뜻하는 거지?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우연히 까뮈의 에세이를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름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는 여름이라는 제목 아래 까뮈의 육체의 고향인 오랑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정신의 고향인 예술에 이르기까지의 한 작가의 치열한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에세이를 다 읽고 나자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손에 만져졌는데요. 태양으로 대표되는 자연, 그리고 그 조건 위에 사는 우리 인간, 더 나아가 인간의 태도, 그러니까 정신의 태도까지 그 에세이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에세이 전체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여름이라는 제목이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뜨거움은 계절의 온도뿐 아니라 자연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온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방인을 다시 읽어야겠구나. 까미가 말하는 태양을 다시 보아야겠구나. 나는 이방인을 읽은 것이 아니구나. 어린 시절 나는 유행했던 소설의 활자만 본 것이구나. 그래서 며칠 전에 이방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읽는 김에 문장의 기록 시리즈의 한 문장 소개하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채집할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다 읽은 뒤 노트를 보니 딱 2문장 써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르소가 권총을 쏘기 전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직전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도 화면에 띄워드려 볼게요.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어 털었다. 사실 이 문장이 기존의 제 시선이라면 곤란했을 문장의 기록 시리즈에 소개할 적합한 문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살인 직전에 한 사람의 상태가 정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였거든요. 질식할 것 같은 숨막힘, 몸과 함께 정신마저도 흘러내릴 것 같은 의식의 녹아내림, 그 위에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 광선, 무언가를 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어떤 인간 특유의 원초적인 상태, 사회도, 의미도, 윤리 감각도, 자기 자신의 의식마저도 생겨나기 이전에 그저 인간 조건이 만들어내는 자연 상태에서의 행위, 돌발적으로 보이지만 전혀 돌발적이지 않은 언어 이전에, 문명 이전의 존재적 반응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저 문장 하나에 압축적으로 실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장 하나만 적어준 채로 소설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다 읽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문장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지금 소개한 문장입니다. 아마 제가 이방인을 다시 읽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문장, 끝까지 몰랐을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랄까, 이방인의 한 문장을 소개하며 까미의 문장을 가져오면서 이 문장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이 문장은 정말 소개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어떤 감정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를 인식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메르소가 죽기 직전 도달한 저 자기 인식의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의 마음을 열자 너무도 나와 닮아서 형제 같고 행복하다는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관심도 무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저 조건으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 속 메르소 역시 정확히 그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소는 의미를 과장하지 않았고 자기 감정을 꾸미지 않았고 그리고 동시에 세계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메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미 세계의 조건과 일치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인식이 메르소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계와 자기 인식이 일치할 때 도달하는 인지적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낼 까미가 아닙니다. 까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소에게 하나의 태도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태도입니다. 메르소는 이 자기 인식 후에 처음으로 세계를 정다운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따라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연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인간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르소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서야 외로움을 덜기 위해 어떤 연결을 원하는데요. 그 연결은 위로나 동정,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메르소가 원한 것은 정직한 감정. 그래서 사형수인 자신을 향한 증오의 함성을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이방인으로 살던 메르소가 마침내 세계 속으로 한 발 들어오는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저는 이 소설의 정수는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는 이 소설만이 주는 특수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마침내 이 소설을 조금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을 읽은 저는 까미 역시 자기 자신에게 줄곧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름의 심장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까미에 따르면, 메르소에 따르면 세계는 잔인하지도 인간을 미워하지도 인간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세계의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조건 위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살고 계신가요? 어떤 태도로 세계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오늘 또 끝인사는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